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심해지는 피부질환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안면홍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안면홍조의 분류와 정확한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안면홍조증이 쉽게 발생을 합니다. 안면홍조의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더운 환경, 그리고 추운 날씨, 그리고 강한 바람이거든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강한 바람, 추운 날씨, 그게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피부 혈관이 확장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안면홍조라고 하면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얼굴이 붉어지는 건 진짜 증상입니다. 증상. 얼굴이 붉어져. 아토피도 얼굴이 붉죠? 지루성 피부염도 붉어요. 그리고 여드름 피부도 붉습니다. 그러면 다 안면홍조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안면홍조는 거대한 질환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도 얼굴이 붉어지거든요. 즉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 자체를 전부 다 안면홍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안면홍조냐? 그건 아니고 주사, 장미진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거든요. 로사세아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 이 질환 자체가 안면홍조를 주증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홍조형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면홍조를 분류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다양한 안면홍조가 도대체 왜 생기는지 그걸 분류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생리적인 안면홍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리현상으로 인해서 얼굴이 붉어질 수가 있죠. 뛰거나 덥거나 짜증나거나 화나거나 그럼 얼굴이 붉어지죠. 그죠? 얼굴에 홍당무처럼 붉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리적인 안면홍조입니다. 병은 아닙니다.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병이냐 아니냐의 구분은 생리적인 현상에서 안면홍조가 생겼는데 그게 일정 시간 지나도 회복이 안 되면 병적인 증상으로 발현될 수 있죠. 그게 바로 주사피부염이 발생하기 전 단계, 전주사기라고 하거든요. 얼굴이 붉어졌는데 붉어지는 게 잘 안 사라지고 오랫동안 지속돼. 이걸 바로 전주사기, 홍조형 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이 쉽게 홍조가 사라져. 그러면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병적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바로 더 진행을 하게 되면 감성 홍조로 변할 수가 있어요. 즉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인데 감정적인 부분에 의해서 쉽게 붉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이 오래된다고 보시면 돼. 이거 같은 경우는 멘탈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어짐으로써 대인기피증을 유발하거나 굉장히 얼굴이 맨날 붉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즉 생리적인 홍조와 감성 홍조로 이어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성 홍조의 대표적인 증상은 뭐냐면 사춘기 때 부끄럽거나 혹은 성장기 때 피부가 자극이 됨으로써 생기는 홍조형 증상이 있죠. 그래서 사춘기에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다른 경우가 폐경기, 갱년기 때 많이 발생을 하죠. 갱년기 여성분들이 얼굴이 훅 달아오릅니다. 플러싱이 생기면서 얼굴이 달아오를 때 그때도 붉어지죠. 근데 그 붉어지는 게 쉽게 안 사라지죠. 감성홍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얼굴이 붉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걱정 때문에 얼굴에 붉어지는 게 지속적인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얼굴이 붉어져. 내 얼굴이 붉어지니까 남들이 나를 붉게 생각할 거야. 난 큰일 났네. 그러면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움츠러들죠. 그러니까 더 붉어지고 붉어짐으로써 더 얼굴이 자극이 되고 감성적인 그런 스트레스들이 더 작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홍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와 앵거, 화남이거든요. 그게 바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성 홍조가 계속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만성적인 그런 홍조 증상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감성 홍조만의 독특한 홍조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자극에 의한 혈관 확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혈관 확장입니다. 단지 홍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혈관이 확장됩니다. 즉 거미줄 같은 혈관들이 쭉 생기거나 아니면 동그란 형태에서 찌지직 그죠? 곰팡이가 피듯이 피어나는 혈관들이 직접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자외선이죠.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되는 운동을 많이 하거나 혹은 그죠? 야외에서 노동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 그런 경우에 모세혈관이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외선은 혈관 주변을 싸고 있는 교원섬유와 탄력섬유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자외선에 의해서 노화가 됩니다.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탄력섬유와 교원섬유가 혈관은 수축이완을 잘 시켜야 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헤벨레 합니다.
혈관이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는 겁니다. 혈관을 조여주는 작용을 못하니까 괄약근이 쭉 늘어나듯이 혈관이 쭉 늘어나면서 늘어지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혈관이 밖으로 노출되면서 커지는 형태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혈관이 잘 보이는 자외선에 의한 노출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리적인 자극은 또 하나 있죠. 온열 자극입니다. 뜨거운 곳에 가면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즉 사우나, 그죠? 그리고 뜨거운 온탕, 반신욕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면 혈관이 쫙 늘어납니다. 그래서 얼굴 홍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우나나 뜨거운 목욕 같은 거를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찬바람을 많이 받는 것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찬바람을 맞게 되면 혈관 자체가 수축했다가 헤벨레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죠.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툰드라에 사는 아이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죠?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에 많이 노출돼서 툰드라에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새까맣죠. 그래서 혈관이 확장된 게 잘 안 보이는데 꼬마애들 같은 경우는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되지 않아서 타진 않았어요. 근데 볼을 보게 되면 볼이 뻘겋습니다. 즉 찬바람 그리고 차가운 온도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된 대표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동상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행 피부염에 의한 안면 홍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얼굴에 여드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드름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여드름 흉터도 붉은 자국을 나타내거든요. 그럼으로써 얼굴 홍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드름이라는 건 얼굴에 열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는 얼굴이 되게 많습니다. 얼굴이 하얀데 여드름 있는 경우는 사실은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나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밖에 없고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경우는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홍조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 얼굴이 발생할 수 있죠. 그죠? 화장품을 잘못 썼거나 혹은 잘못된 그런 외용제를 썼을 때 얼굴이 자극이 됩니다. 그때 얼굴이 붉어지는 형태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도 얼굴 홍조증을 유발합니다. 기본적으로 안면부 질환에서 얼굴이 붉어지는 대표적인 습진성 질환이 지루성 피부염이거든요.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얼굴이 붉어짐으로써 가렵고 따갑고 하는 경우인데 이 지루성 피부염이 아까 얘기했던 주사, 장미진과 가장 혼동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진도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타입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가 겹쳐서 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굴 같은 경우에 초기에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도 붉어지는 현상을 많이 나타내거든요. 그게 바로 주사에서 홍조형 타입이랑 비슷할 수 있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에서 구진이 막 돋아날 수가 있고 모낭염이 같이 겹쳐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구진 농포형 주사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에서 주사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약간의 오버랩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환 자체를 보면 안면 홍조 증상을 갖고 있는 지루성 피부염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의 경향을 갖고 있는 주사 피부염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경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스테로이드성 주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행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 접촉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이런 피부 질환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때 바로 스테로이드를 듬뿍 쓰게 되는 거죠. 이건 습진이야. 그럼으로써 써. 그랬더니 증상이 좋아지는 것 같아. 또 써. 좋아지는 것 같아. 계속 써. 근데 좋아지다 마라. 그래서 스테로이드제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는 경우가 있죠.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 혈관 신생을 막으면서 혈관을 확장시키거든요. 그럼으로써 스테로이드 많이 썼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스테로이드 쓰다가 끊었을 때도 얼굴이 굉장히 붉어집니다. RSS라고 해서 레드스킨 신드롬이라고 해서 스테로이드 쓰다가 끊으면 얼굴이 굉장히 붉어집니다. 이게 바로 모세혈관들이 쫙 확장되는 거거든요. 이때 바로 주사 피부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즉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그리고 주사와의 경계에 의해서 스테로이드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주사입니다. 장미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바로 혈관 자체에서 염증이 생기는 특별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면홍조가 큰 질환이라고 한다면 주사 피부염은 그 중간에 해당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특징적인 질환이고 그게 바로 진행형의 질환입니다. 주사 피부염은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질환 자체가 아니라 붉어졌다가 구진 농포가 생겼다가 그게 비유화되는 그런 증상 그리고 눈으로 침범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게 바로 주사 피부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원상태로 돌려주는 그게 바로 치료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안면홍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 얼굴 붉어지는 굉장히 많은 질환이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야만이 주사 피부염을 솎아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사 피부염은 주사 피부염에 대한 정확한 치료를 해줘야 되고, 그것을 오진했을 때 스테로이드성 주사 같은 그런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잉!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